안녕하세요. 투스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주간에 이슈가 됐었던 뉴스를 가지고 한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시죠. 자, VN-인덱스가 4분기에 11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 네, 이거를 두고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베트남의 유한타증권 사장은 두 가지의 이유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1100포인트는 충분히 달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외국인들이 또는 개인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 구간이 나오다 보면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시장 개입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충분히 상승세를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세계 경제가 지금 좀 침체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베트남 VN-인덱스의 경우에도 1100포인트를 일단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이제 주식을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나라 과거부터 해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을 봤었을 때 9월에서 10월 달에는 상승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달 조정을 보이고, 그 이후에 12월 산타렐리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자, 이러한 통계가 있었던 만큼 요번에 4분기에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00포인트는 충분히 좀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빅마트가 퀸랜드마트 전 매장을 인수를 했는데요. 사실 퀸랜드마트는 큰 업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 뉴스거리가 빅마트에서 인수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이슈가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빈그룹 하면 요즘 건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움직임 그리고 활보를 보이고 있는데, 빈그룹의 경우에는 처음 모체가 유통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 커왔던 환경을 봤었을 때는 롯데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탄력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모기업에 대한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큰 마트와 이런 걸로 영역을 진출한 다음 다시 한번 소매점 시장까지도 좀 장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에서 소매점까지 조금 더 다져가겠다, 이러한 의지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그룹의 경우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겠다는 이런 의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호치민시 발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번에 호치민시에서 집행위원회 교육홍보부가 시정보통신청과 그리고 신문협회에 협력하여서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적으로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고, 그리고 교민들은 누구나 다 이 베트남 시장 자체가 답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답답하게 일 처리하는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도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행정 간소화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정 절차를 조금 더 줄이면서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했는데, 베트남에서도 벌써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봤었을 때도요, 사인하는 난이 엄청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전자서명 하면은 사인도 한두 번이면 끝날 것을 모든 A4용지에 사인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이는데,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베트남의 이러한 도약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뉴스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 투자 자본 베트남 부동산 유입 급감이라는 뉴스 소식인데요. 자, 베트남의 이제 부동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통계를 봤었었고 뉴스 내용에도 이러한 부연 설명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실 분양시장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도 하반기죠. 이제 3, 4분기야 4, 4분기 때 이제 호치민시만 보더라도 많은 이제 분양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제 급등 또는 증가했다. 이런 뉴스는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베트남 고령화 문제, 고령화 창업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올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20, 30대로 많이 이루어진 이 베트남 시장에서 2038년이면은 앞으로 지금 약 20년 뒤의 일인데, 지금 이때의 세대가 이제 20년 뒤면 약 5, 60대가 됩니다. 이 5, 60대가 되었었을 때 베트남의 이제 고령화 문제 자체도 벌써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역동적인 나라라고 했고, 사실 지금 애기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점점점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항상 뭐가 문제죠? 아이들이 말 그대로 출생 자체가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뒤에는 중점적인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서 이제 어떻게 고령화를 준비를 할 것인지 베트남에서도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베트남 시장 자체가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오늘은 이러한 뉴스들을 제가 조금 많이 다뤄보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베트남 시장 절대 위험하지 않고 벌써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